일타삼피 정미경 선생님께서는 꽁치 간장조림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럼 이제 꽁치를 먼저 구입을 하셔서 손질을 하셔야죠. 네. 그래서 손질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자세히 봐야 된다. 네. 자, 우선 지느러미를 잘라주시는데 꼬리 지느러미를 자르시고 그리고 모든 지느러미의 방향은 생선의 머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나 있죠. 네. 예. 그래서 뒤쪽으로. 만약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자르다 보면 얘가 살짝 눌리면서 덜 잘리는 부분이 네. 생길 수 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생선을 자르실 적에 꼬리 쪽에서 머리 쪽을 향해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늘을 없애실 적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긁으면 비늘이 나온다는 거죠. 그 정도 작은 비늘 같은 그냥 먹어도 안 됩니까? 사실은 굉장히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거나 정말 나는 돌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사람이다. 이 돌을 먹어도 소화시키는 사람이다. 이러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만개하고 저는 묵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안 해주면 이제 우리 또 셰프님 항상 말씀하신 비름내. 비린내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이 비늘 쪽이. 그리고 사실은 이 비늘이 가장 지저분한 쪽이죠. 아니, 그래서 아예 살 때 손질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보시면 안에 있는 내장을 뺄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생선은 배를 갈라서 안에 내장을 빼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요 머리를 잘라내고 나면은 여기 내장이 보이잖아요. 네. 요 부분으로 이제 내장을 빼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요 눌러요? 배 부분을 좀 눌러 주시면 그럼 나요? 나오네. 나갈 구멍이 여기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르면 이렇게 야, 좀 이것도 팁이다. 나오거든요. 오, 나왔어. 이 부분을 이렇게 붙잡고 당겨주세요. 나온 부분을 아, 굉장히 쉽구나. 와, 이렇게 당겨주시면 깔끔하게 나온다. 쏙 나오네. 야, 오늘 진짜 꿀팁 알았다. 그래서 안쪽으로 내장 쪽도 물로 같이 좀 씻어주시는 거죠. 자, 꽁치 간장 조림을 이제 간장 양념에 졸일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 조림을 더 맛있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오, 오늘의 비법. 네, 오늘의 비법. 황금 보자기. 뭐지? 뭔가 가볍게 드셨거든요. 자, 제가 살짝 재웠다가 사용을 하게 될 건데요. 간장! 또 재웠다가 재웠다. 간장이 들어가면 안 되구나. 나는 매실. 매실. 매실은 형님 너무 달아지는 거 아닙니까, 형님? 물론 조림 원래 달달하지 않니? 소금. 무엇일까요? 근데 소금을 비법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흔해요. 흔해요. 그래서 저는 술 종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술. 레몬? 당조림. 지금 사실 셰프님 말씀하신 술 같은 경우는 생선의 냄새를 없애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매실 같은 경우도 매실이 가지고 있는 그 산성 성분 때문에 또 비린내가 없어지는 효과가 있고 오, 더 있네. 예, 맞는데 사실은 소금이 맞아요. 한 방에 맞췄어요. 근데 이 소금이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선 살의 질감을 다르게 해줘요. 탱탱하게요? 그렇죠. 그래서 소금에 조금 재웠다가 하게 되는 경우에 쫀득쫀득한 느낌을 주면서 쉽게 부서지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까지 해주게 그러니까 돼요. 뭔가 단단했던 근육을 그렇죠. 맞아요. 연하게 만들어준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연하게 쫀득쫀득. 네. 비법이 이제 소금이라고 그랬을 때 천상현 셰프님이 소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흔한 재료이기 때문에 소금은 아닐 것이다라고 맞아, 또 말씀하셨는데. 반찬에 여왕님이 하시니까 특별한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네. 보통 소금을 많이 해서 이걸 조직을 좀 단단하게 잡아줘요, 사실은. 그래서 설마 했죠, 사실은. 먼저 소금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다른 뒤집지 생선도 마시고. 마찬가지죠. 그렇죠. 멸치 같은- 이 위에다가 생선을 얹어주세요. 너무 많지 않은 양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보통 이 상태에서 한 20분 정도 두시는 게 좋은데요. 20분. 저는 이제 미리 소금에 20분 이제 재워놓은 거. 재워놨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분에 조금 녹지 않은 소금은 물로 씻지 마시고 그냥 털어내고 써주시면 돼요. 자, 지금 밥 소믈리에 우리 30분이 불려진 상태에서 밥이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예, 지금 그동안 불려놓은 잡곡하고 네네. 방금 불렸던 쌀하고 같이
섞었습니다. 네. 근데 물량을 잡곡이 들어가서 좀 다르게 해야 돼. 근데 물량이 지금 침적이 돼 있기 때문에 작곡도 지난번 도수랑 똑같이 한 1대1 정도 해도 그래요?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제 밥이 시작되는 예, 겁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잡곡밥이 이제 시작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제 빨리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밥이 되는 동안에 네. 일단 세 가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네, 됩니다.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질문은 하셔도 돼요. 자, 요거를 제가 후라이팬에 한번 먼저 구워주도록 할게요. 굽는다고요? 예. 조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냥 조리는 게 아니고 한번 구워주는데 저게 구워서 하면 똑같아요. 우리가 제육볶음도 한번 구워서 기름기 빼듯이 네. 구워서 하면 가장 큰 원인은 조직을 단단하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잡내를 날릴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굽다 보면 살짝 불향도 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익혀주세요.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이거 만경님하고 저는 못 참습니다. 바로 못 부를 것 같습니다. 오, 냄새 좋아. 배고픈데. 옛날에 포장마차 가면은 네. 꽁치 한 마리 그 진짜 딱 소주 딱 몇 잔 먹기는 이게 최고거든요. 최고의 최고. 네, 이 선반 냉장고에 이제 꽁치 그리고 뭐 낙지. 꼼장어, 오늘 갑니까 끝나고? 을지로 쪽은 아직 있죠. 서울에? 예, 무교동 쪽이랑 와우. 그쪽. 와. 근데 진짜 이거만 먹어도 맛있긴 하겠네요. 냄새 정말 좋네요. 전형적인 꽁치 냄새인데. 지금 계속 그냥 기다리고 계시네요. 예, 기다려야죠. 밥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네. 밥하는데 정성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조림만 하면 되는데 같이 곁들여서 들어가게 될 꽈리고추예요. 꽈리고추 그래서 사랑합니다. 포크 왜 나와요? 예, 그대로 쓰면은 안쪽까지 조금 간이 안 배고 그다음에 자르게 되면 조금 지저분해지니까 안쪽까지 간이 잘 배라고 구멍을 좀 넣어요. 거기에 포크를 가지고 네, 그래서 포크로 이렇게 너무 많이 하실 필요 근데 그 안에 그러면 이제 간이 배이 들어가네요. 안쪽까지 간이 배 들어가게 되죠. 팬에다가 바로 이제 양념을 넣을 거예요. 아니 다른 조림들은 보면 밑에 뭐 무나 야채 깔고 다 깔고 나서 고기 넣고 마지막에 양념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들어가는 재료가 요 고추하고 그냥 꽁치뿐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어서 물기 없이 약간 윤기나게 조리는 네네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여기에 설탕 넣고 간장 넣고 술 넣어주시고 맛술 넣고 그리고 요거 올리고당이거든요. 아, 윤기나게 예, 하는 거. 윤기 나는데 도움이 되게 조금 넣어주시고 조청 넣어도 되고. 그렇죠. 후추 조금 넣어주시고 여기에 생강을 같이 넣어주시는데 생강이 기름에 한 생강이 들어가네요. 생강은 또 왜 들어가요? 생강이 생선 맛을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비린내도 없애주기도 하지만 간장 양념하고 또 생강이 굉장히 좀 조합이 좋아서 네. 특유의 그 양념 맛을 더 좋게 만들어주거든요. 편 말고 생강 술로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아 물론이죠. 만약에 뭐 나는 집에 다진 생강뿐이 없다 이러면 즙만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즙만 다진 걸 다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넣게 되면 사실 국물이 좀 지저분해져서 좀 향만 우둘두둘한 나게끔. 덕이가 그렇죠. 아,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조리에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제가 양념장을 먼저 넣고 지금 불을 켠 이유가 네. 보통은 우리가 왜 팬을 달구면서 이렇게 넣잖아요. 생강 자체에서 맛이 많이 우러나려면 너무 팔팔 끓고 있는 데서는 충분히 우러내질 못하니까 최대한 시간을 주면서 우러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글바글 일단 끓여주세요. 바글바글 끓어야 전체적으로 양념이 고른 맛으로 혼합이 됐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아까 구워놨던 꽁치 넣어주시고 고추도 같이 진짜 어려울 게 넣어주시고 없네요. 그쵸? 네, 이미 꽁치는 사실 익었잖아요. 네, 아까 그래서 지금은 양념장만 흡착시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국물이 쫀득한 느낌이 날 때까지 달달한 향 나요. 졸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쵸? 담궈 아니, 뭐 달고나 향 같은 게 나는데요?
덜 달게 먹고 싶다면 설탕을 조금 덜 넣어도 되고. 물론이죠. 설탕 양을 조금 덜 넣으셔도 괜찮아요. 청양고추를 좀 넣어도 되죠. 매우 물론이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식성에 따라서 조율을 해주시면 되고 조려지는 거는 보시다시피 한 1, 2분도 안 걸리게 다 끝난 조려졌거든요. 거예요? 네, 끝난 거예요. 생각처럼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게 그러니까 하실 우리가 수 있죠. 좋아하는 일식당에 가면은 도미간장 조림 그렇죠. 있잖아요. 약간 네. 그 약식 맞아요, 그런 맞아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시간이 참 많이 네, 걸리는데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 먹고 싶을 때 이거 먹으면 돼요. 네. 와우. 근데 윤기가 정말 촤르르 맞아요. 하네요. 남은 양념은 꽁치 간장 조림. 고급 요리 됐다. 고급 요리. 네, 지금 뭐 우리 소믈리에 박재현 선생님께서는 밥이랑 상관없이 꽁치의 시선이 아, 너무 냄새가 좋아. 네. 눈 봐봐, 눈. 네, 아, 예. 흐뭇해. 냄새가 너무 막 좋아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빨리 먹고 싶어요. 지금 저 맛있는 저 찰진 밥에다가 지금 저 국물 탁 어, 떠가지고. 맛있겠다. 완성된 겁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와. 자, 이렇게 해서 정미경 요리연구가의 꽁치 간장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알토란 포인트는요. 꽁치를 소금에 절여 밑간 및 생선살을 쫀쫀하게 한다. 꽁치를 구워 비린내를 날린다. 좀 더 자세한 레시피가 궁금하시면 알토란 꽁치 간장 조림을 검색하세요. 아.